지하, 안녕하세요. 자, 이번 강은 행운의 7, 7강입니다. 행운의 7강이에요. 자, 7강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그마 굳어서 만들어진 화성암 배웠죠. 이번 시간엔 또 다른 암석인 퇴적암 볼 겁니다. 사실 우리 암석이라 하면 암석이 만들어진 그 원인에 따라서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이 있는데 G1에서 화성암과 퇴적암만 배워요. 그래서 오늘은 퇴적암 볼 거고, 여러분 퇴적암이라고 하면 어떻게 만들어져요? 맞아. 퇴적물이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퇴적암의 정의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퇴적물이 다져지고 굳어져가지고 만들어진 암석이래요. 근데 우리 퇴적물이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그쵸. 뭐 작은 돌멩이, 모래 이런 게 생각이 나죠. 그 작은 모래가 쌓이고 쌓여가지고 뭉쳐지면 퇴적암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요. 근데 방금 말했던 그런 모래 같은 퇴적물만 퇴적물인 건 아니고 또 다른 종류의 퇴적물도 있거든요. 그래서 퇴적물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고 하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풍화 침식으로 인해서 쪼개진 더 작게 만들어진 쇠설물이 방금 말했던 모래입니다. 우리 원래는 큰 암석이 풍화 침식으로 깎여지면 작게 부서지게 되겠죠. 여기 있는 쇠가 분쇄기 할 때 쇠예요. 부서지다라는 뜻인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쇠설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퇴적물도 있고, 두 번째는 물에 녹아있는 물질, 물속에 녹아있는 물질도 퇴적물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생물의 유해, 동물이나 식물, 어떤 생물들의 유해도 퇴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무섭죠? 생물의 유해로 암석이 된다는 거야. 자, 근데 이 퇴적물 종류에 따라 우리가 퇴적암의 이름을 나눌 거예요. 우리 그전 시간에 배웠던 화성암은 화성암이 생성되는 장소 혹은 화성암의 성분에 따라 나눴는데 이번엔 퇴적물의 종류에 따라 나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잘게 쪼개진 쇠설물이 퇴적물이라면 그땐 우리가 쇠설성 퇴적암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물속에 녹아있던 물질로 만들어진 경우 화학적 퇴적암이라고 해요. 선생님 근데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물속에 뭐가 녹아있는데 걔가 뿅 하고 암석이 됩니까? 어떤 거냐면 물속에 어떤 성분이 녹아있는데 걔가 가라앉는 거예요. 우리 앙금 생성 이런 거 알죠? 물속에 녹아있던 성분이 가라앉는다. 화학 반응을 통해 고체가 돼서 가라앉는 거죠. 그런 거 우리 침전이라고 합니다. 침전. 혹은 물속에 뭐가 녹아있는데 물만 휘르륵 증발돼 버렸어요. 증발되고 남은 그 잔여물도 퇴적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적 퇴적암은 침전이라든가 아니면 증발 잔여물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마지막 생물의 유해, 요걸 가지고 만들어진 거 우리가 유기적 퇴적암이라고 부를 거예요. 퇴적암은 쇠설성, 그 다음에 화학적, 유기적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왼쪽에 있는 게 지금 퇴적물이고 그리고 얘네들이 어떤 과정을 거치면 지금 오른쪽에 퇴적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방금 말했던 어떤 과정이란 게 뭐냐, 우리 밖에 나가가지고 뭐 운동장에 있는 모래를 한 움큼 쥐고 와가지고 꾹꾹 누르면 이렇게 막 뭐 송편 빗듯이 꾹꾹 누르면 걔가 뿅 하고 암석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일단 그 과정을 우리는 속성작용이라 부를 겁니다. 이 속성작용은 쇠설성 퇴적암이건 화학적 퇴적암이건 유기적 퇴적암이건 모두 다 거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속성작용을 좀 더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바로 뾰봉 이런 작용입니다. 제가 그렸어요. 자, 제일 왼쪽에 어떤 퇴적물들을 확대한 그림을 보면 퇴적물들이 있고 그 퇴적물 사이 공간이 있죠. 퇴적물 사이 공간을 우리 공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위에 계속 추가로 퇴적물이 더 쌓여요. 그 위에 있는 퇴적물은 아래에 있는 퇴적물을 어떻게 해요? 꾹꾹 누르겠죠. 마침 이런 거야. 뭔가 어떤 돌멩이들이 쌓여있는 거기에 사람이 여러 명 올라가면 사람의 무게로 돌멩이가 꾹꾹 눌리겠죠. 그런 과정입니다. 요걸 우리는 다짐작용 혹은 압축작용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 다짐작용을 거치면서 변화를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다짐작용 꾹꾹 눌려지면 전체 퇴적물들의 부피 어떻게 될까요? 전체 부피는 눌리니까 감소하겠죠. 밀도 어떻게 될까요? 꾹꾹 눌리니까 더 빽빽해지겠지? 밀도 커질 거고. 자, 그 다음에 공극, 빈 칸의 크기 어떻게 될까요? 꾹 누르니까 빈 그 공간 크기는 줄어들게 되겠죠. 공극의 크기 작아집니다. 자, 이렇게 다짐작용만 거치면 그럼 암석이 되느냐? 아니지.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밖에 나가서 모래 주워와서 꾹 내가 다짐작용 해주면 암석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얘네
그냥 놔버리면 다시 퇴적물 흩어져 버릴 거예요. 즉 퇴적물들을 붙여줘야 돼. 본드를 붙이듯이 붙여주는 친구가 필요한데 걔가 누구냐? 아까 말했던 공극 있죠? 그 공극 사이에는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이 바로 지하수인데 지하수엔 여러 성분이 녹아있고요. 지하수에 녹아있던 성분들이 쭉 하고 가라앉으면서 퇴적물을 붙여주는 작용, 그걸 우리는 교결작용이라고 해요. 이 교결작용을 시멘트화 작용이라고도 합니다. 붙여주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지금 두 번째랑 세 번째 그림 차이점 아시겠죠? 세 번째 그림에는 그 배경 속에 연한 회색의 교결물들이 이제 붙여주는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우리가 퇴적암의 종류를 봤으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가지고 쇠설성의 종류, 화학적의 종류, 그리고 유기적의 종류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은 그냥 마음 편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자, 일단 쇠설성 퇴적암이라고 하면 쇠설성 퇴적암의 정의가 지표부근, 지표에는 바람도 불고 비도 내리고 하게 되니까 풍화침식이 많이 일어나겠죠. 얘가 풍화침식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진 쇠설물 혹은 화산을 또 펑 하고 일어날 때 용암만 나오는 거 아니고 화산재와 같은 쇠설물이 나오죠. 그럼 화산 쇠설물로 만들어진 퇴적암이에요. 화산 쇠설물은 대표적으로 화산재 같은 거 말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쇠설성 퇴적암의 종류를 볼 건데 얘는 그 퇴적물의 크기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퇴적물의 크기에 따라서 퇴적물이 제일 크면 자갈, 중간에 모래, 제일 작은 거 진흙 이렇게 나눌 거예요. 뭐 진흙 아니면 점토라고 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자갈, 모래, 점토에 퇴적물이 적혀 있습니다. 얘네들 크기를 나누는 기준을 좀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모래라고 했을 때 모래의 정의가 16분의 1mm부터 2mm까지를 모래라고 하거든요. 그럼 2mm보다 크면 자갈인 거고 16분의 1mm보다 작으면 점토인 거예요. 자, 그런데 자갈이 퇴적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 자갈이 퇴적된다는 건 주된 퇴적물이 자갈이라는 거지 모래나 진흙도 있습니다. 왜냐면 자갈은 입자가 크니까 그 자갈 사이의 공극도 크겠죠. 그 공극에 모래나 점토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주요 퇴적물은 자갈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자갈로 만들어진 퇴적암은 우리가 자갈이면 뭔가 강해 보여. 강력해. 여감이라고 불러. 여감. 자, 그 다음에 모래. 자, 모래면 모래 사이사이 공극에 점토도 들어갈 수 있겠죠. 어쨌건 주된 퇴적물은 모래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모래가 퇴적되면 모래사자를 써가지고 삼이라 불러요. 삼. 자, 마지막 점토가 퇴적됐어요. 아주 작은 아주 고운 애들이 퇴적이 된 거죠. 점토가 퇴적되면 우리는 그거를 맞아요. 쉘이라고 부릅니다. 쉘. 이름부터 쉘. 뭔가 부드러운 느낌이 들죠. 고운 애들. 그래서 얘네들 사진을 구경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세요. 여감, 자세히 봐봐. 저기 사이사이에 큼직큼직한 자갈 보이죠? 강낭콩처럼 생긴 것들. 자, 그 다음에 3. 살짝 더 부드러워 보여. 그런데 오른쪽에 쉘 보면, 어머, 웬일이야. 너무 이제 부드러워 보이죠? 아주 고운 점토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자, 그리고 방금 봤던 이런 풍화침식으로 만들어진 쇠설물 말고도 화산 쇠설물, 뭐 예를 들면 화산재와 같은 이런 애들이 퇴적이 돼서도 쇠설성 퇴적암이 되거든요. 근데 화산재가 퇴적이 되면 우린 그거를 응해암이라고 불러요. 응해암. 왜냐면 이 응해암을 사진을 보면 이게 약간 회색인 게 은가 같아. 뭐 같다고? 은가. 선생님, 은가는 갈색 아니에요? 그냥 은가 같다고 해주세요. 응해암? 은가 같으니까. 화산재가 쌓이면 은가 같으니까 응해암이다. 이렇게 외우세요. 자, 여기까지 우리 쇠설성 퇴적암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가지고 우리는 화학적 퇴적암도 볼게요. 화학적 퇴적암 아까 말했듯이 물에 녹아있던 물질이 침전, 가라앉거나 혹은 물이 증발함에 따라 남은 그 증발 잔류물들을 화학적 퇴적암이라고 하고요. 우리 세 가지만 볼 거예요. 세 가지. 자, 첫 번째 탄산칼슘이라고 써있어. 탄산칼슘, 석회암이 만들어집니다. 석회암은 화학식으로 CaCO3인데요. 뭐 이런 이온들이 녹아있다가 얘네가 가라앉았다라는 거예요. 석회암. 자, 그 다음에 규질 성분이 또 가라앉을 수도 있어요. 규질 성분이 물에 녹아있다 가라앉으면 우린 그거를 처트라고 합니다. 처트, SiO2라고 적혀있죠. 이 처트는 옛날에 우리 뭐 석기시대에 뭐 돌로 뭐 도끼 만들어야 돼요. 뭐 우가 그런 돌도끼들 만들 때 많이 썼다고 해요. 단단해서. 자,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이라고 하면 선생님 나트륨 소금 아니에요? 맞아요. 염화나트륨은 우리 암염이란 퇴적암 만들고요. NaCl이라고 하죠. 소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네 세 개의 차이점을 나눠보자면 지금 위에 있는 석회암과 셔트, 얘는 물속에 녹아있던 애가 침전이 된 거고 마지막에 있는 암염은 뭐예요? 우리 바닷물에 소금 녹아있는데 바닷물 쫙 펼쳐놓으면 물만 증발하고 소금이 남게 되잖아요. 즉 증발되고 남은 증발 잔여물로 만들어진 게 암염이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우리 화학적 퇴적암 이렇게 세 가지 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는 유기적 퇴적암 볼게요. 자, 유기적 퇴적암은 생물과 관련된 거라고 했지. 생물의 유해라든가 생물의 골격, 껍데기 이런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암인 거예요. 자, 뭐가 있냐? 일단 식물체. 우리 식물들이 퇴적돼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화석 연료인 석탄입니다. 석탄은 식물 중에서 고사리 같은 양치 식물이 퇴적돼서 만들어진 거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석회질 생물체. 선생님, 석회질 생물체가 뭐예요? 조개. 조개 껍질이 석회질이에요. 조개라든가 오른쪽에 나오는 산호, 장식할 때 많이 쓰죠, 산호. 그 다음에 유공충이라고 엄청나게 조그만 거 있어요. 지금 유공충 보면 좀 예뻐 보이죠? 요 유공충, 요런 애들이 대표적인 석회질 생물체인데 이런 애들이 퇴적물의 종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석회암이 돼요. 석회암? 아까 화학적 퇴적암에도 나오지 않았나? 석회암은 만들어진 과정에 따라 화학적 퇴적암일 수도 있고 유기적 퇴적암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얘는 그 암석의 조직을 보면 생물의 어떤 골격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생물 화석이 흔적이 발견될 수도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규질 생물체. 규질 생물체가 재료로 돼가지고 만들어진 퇴적암이 바로 셔트 규조토입니다. 셔트 아까 화학적 퇴적암에 나왔던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화학적, 유기적 모두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규조토라는 거는 선생님 규조토 발매트? 맞아요. 자, 우리 규조토 발매트 혹시 집에서 쓰는 사람? 그거 씻고 나와가지고 발 이렇게 똑 놓으면 바로 이게 말라버리거든요. 그래서 규조토라는 게 굉장히 이제 구멍이 많아가지고 물을 잘 흡수한다라고 해요. 그 규조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유기적 퇴적암까지 봤어요. 여기까지는 할만하죠? 퇴적암이 뭔지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퇴적암의 종류들을 이렇게 봤고요. 이제 남은 내용 더 중요해요. 남은 내용으로 우리 퇴적 구조와 퇴적 환경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우리 퇴적 구조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퇴적 구조라는 건 퇴적이 일어날 당시의 환경에 따라 특징적인 구조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퇴적 구조를 보면 과거에 퇴적이 일어날 당시의 환경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정보로 역전의 유무를 알 수 있습니다. 역전이란 건 땅이 뒤집혔다는 거거든요. 이 땅이 원래 쌓인 거 그대로인지 아니면 이후에 어떤 사건을 겪고 뒤집혔는지 역전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퇴적 환경은 일단 환경과 역전의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 각 퇴적 구조의 모양, 그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얘네가 어떤 환경인지, 그리고 역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그 전에 우리 왼쪽 아래 볼게요. 자, 왼쪽 아래 요거는 이제 물입니다. 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수면이 이제 같은 높이에 이렇게 쫙 수평하게 있죠. 보통 우리가 퇴적이 일어날 때는요, 이 수면과 나란하게, 평행하게 퇴적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차곡, 약간 황토색 퇴적물들이 쌓이고 이후에 또 다른 퇴적물 종류 바뀌어가지고 차곡, 주황색 퇴적물이 쌓이고 자 이후에 또 차곡, 빨간색 퇴적물이 쌓였어요. 퇴적물의 종류가 바뀜에 따라서 퇴적물 사이에 어떤 경계가 보이죠. 자, 일단은 요 퇴적물들이 쌓인 하나의 층, 요걸 우리는 지층이라고 할 거예요. 지층. 그리고 지층이 이렇게 퇴적물의 종류가 달라짐에 따라서 지층이 달라짐에 따라서 우리 멀리서 보면 이게 마치 줄무늬 같죠. 그래서 이 줄무늬를 우리는 층리라고 부를 겁니다. 층리는 줄무늬야. 줄무늬. 그런데 얘네 지금 차곡 쌓였을 때 이 층리의 면 있죠. 면. 마치 뭐 벽돌이 쌓였으면 벽돌과 벽돌 사이 면. 이런 걸 우리가 층리면이라고 부를 거예요. 일단 우리는 층리, 지층, 그 다음에 층리면 이런 용어를 한번 봐두시고 이제 퇴적 구조를 볼게요. 자, 제일 왼쪽에 점유층이 있습니다. 점점 크기가 작아진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언제 만들어지냐면 여러 크기의 퇴적물이 한꺼번에 공급이 될 때, 큰 거, 중간인 거, 조그맹이 한꺼번에 공급이 될 때 누가 제일 먼저 퇴적이 되겠어? 무거운 큰 게 먼저 퇴적 속도가 빠르니까 바닥에 깔릴 거고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에 조그맹이가 이렇게 쌓이게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퇴적의 순서가 뚜렷하게 차이가 나려면 어느 정도는 수심이 깊어야 되거든요. 수심이 깊어야지 큰 거, 중간, 작은 거 이런 식으로 순서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점이칭리란 건 깊은 수심의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역전을 판단하는 건 정상적이라면 큰 게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어떤 걸 보니까 뭔가 크게 달라지는 점이칭리는 점이칭리인데 위로 갈수록 크기가 커질 수도 있어요. 얘 뒤집혔나 보다. 역전이다.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칭리 볼게요. 자, 원래 층리라 하면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나란하게 수평하게 쌓여있는 층리가 정상이지만 가끔 보면 경사진 층리가 발견이 됩니다. 요거는 과거 퇴적이 될 당시에 흐름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 흐름이란 건 물의 흐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공기의 흐름이 바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칭리는 바람이 부는 예를 들면 사막 같은 환경 아니면 물이 흐르는 물의 흐름이 있는 곳에서 사칭리가 나타납니다. 사칭리의 형성 원인을 살짝 우리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자,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게 사막에서 모래가 쌓인 거라고 합시다. 여기에서 여기 이쪽에 쌓여있던 애들이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경사진 거에 그대로 이렇게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이게 경사진, 기울어진 층리가 발견이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우리 사칭리는 중요한 게 일단 역전 여부를 파악하는 거는 이 층리가 완전 직선이 아니고 약간 곡선이거든요. 얘가 아래로 볼록하면 정상이에요. 지금 여기 이거 아래로 볼록, 아볼하죠. 가끔 위로 볼록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역전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칭리는 또 하나 알아둬야 돼. 요 사칭리의 모양을 보고서 얘의 과거 흐름이 있던 방향을 알아야 되거든요. 요거는 여러분 요거 아래로 볼록한 요걸 엉덩이라고 생각하세요. 엉덩이를 때려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좀 그런가? 아니면 손바닥이라고 생각해도 돼. 손바닥을 이런 식으로 하면 손바닥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이잖아. 요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엉덩이로 하든 손바닥으로 하든 요런 방향으로 아래쪽은 요런 방향으로 과거의 흐름이 있었다. 이렇게 그런 거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은이고 네 번째는 건열인데요. 요거 쉽습니다. 연은은 물이 수심이 너무 얕아가지고 물결의 자국이 새겨진 거예요. 얕은 물 밑에 물결 자국이 새겨진 게 연은이다 라는 거고 연은을 보면 이렇게 뾰족뾰족한 부분이 위에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면 비정상인 역전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건열은 너무 건조해서 쫙쫙 갈라진 겁니다. 그래서 건열의 경우 건조한 환경임을 알 수 있고요. 얘는 요 뾰족한 부분이 아래에 있으면 정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연은과 건열은 지금 점이칭리, 사칭리랑 그림이 좀 달라요. 왜 그림이 다르냐? 얘는 지금 층리면도 나와 있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점이칭리나 사칭리 같은 경우는 층리면을 봐서는 이게 점이칭리인지 사칭리인지 그 특징을 알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단면을 봐야지만 걔가 점이칭리인지 사칭리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연은과 건열은 단면뿐만 아니라 층리면을 보더라도 물결이 새겨진 자국이라든가 쫙쫙 갈라진 게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연은과 건열은 층리면에서도 퇴적 구조를 관찰할 수 있다. 이게 특징이에요. 과거에 이게 기출문제에서 보기로 나왔었거든요. 이거 지우고 이렇게 필기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4개의 지질 구조 아니고 퇴적 구조 봤고요. 이 퇴적 구조 많이 출제되니까 여러분 꼭 정리해 둬야 돼요. 왜냐면 이거 어려운 내용도 아닌데 이런 게 기출됐을 때 틀리면 너무 억울하겠죠. 자, 이렇게 퇴적 구조 봤으니까 이제 우리는 퇴적 환경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퇴적 환경 전에 내가 PPT를 만들고도 순서를 까먹네. 자, 여러분에게 이 퇴적 구조의 실사를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이 사진도 가지고 왔어요. 자, 왼쪽부터 우리 볼게요. 왼쪽 볼까? 경사진 거 보니까 사칭리죠? 여기서 흐름의 방향 어떻게 될까? 그치? 요렇게 흘렀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뭘까? 점이칭리야. 지금 아래보다 위쪽으로 갈수록 크기가 작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요거는 연은입니다. 연은 물결의 자국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쫙쫙 갈라진 건열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 그림의 차이점 알겠어요? 요거 두 개는 지금 단면이고 요거 두 개는 층리면인 거예요. 물론 우리 연은과 건열도 이 단면을 봐도 특징이 드러나지만 이와 같이 층리면을 보더라도 특징이 충분히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진짜로 우리 퇴적 환경에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인 퇴적 환경 볼게요.
퇴적 환경. 자, 퇴적 환경은 퇴적이 일어나는 환경이고요. 우리 보통 퇴적이란 건 조용한 물 밑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물이라는 게 바다에만 있는 게 아니고 육지에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꼭 물이 있어야만 퇴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좀 다양한 퇴적 환경이 있습니다. 퇴적 환경은 우리가 육상 환경, 육지죠. 그 다음 연안 환경, 육지와 바다의 사이, 그리고 해양 환경, 바다,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왼쪽 그림에 보면 선생님이 너무 열심히 아이패드로 막 몇 시간에 걸쳐가지고 그린 퇴적 환경 그림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뭐 오른쪽이 대체로 육지인 거고 왼쪽이 바다인 건데 육상과 연안 해양을 표시하면서 볼게요. 자, 먼저 육상 환경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교재를 다운받아 놨다면 거기에 이제 색깔 펜으로 표시하면서 들어보세요. 육상 환경 대표적으로 빙하가 있습니다. 빙하가 이동하면서 빙하들도 퇴적물을 이제 운반해서 쌓기도 하거든요. 근데 빙하라는 애는 좀 거칠다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빙하는 거칠어. 그래서 얘는 퇴적물을 쌓을 때 퇴적물을 뭐 크기별로 쌓는 게 아니고 다양한 크기가 있어요. 다양한 크기가 있다. 이런 거 우리는 분급이 불량하다. 약간 분류가 안 됐다. 분급이 불량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퇴적물들을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완만하게 깎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뾰족뾰족 모난 퇴적물들이 쌓였다. 빙하는 좀 거칠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상지 보이죠? 선상지가 뭐냐면 산 밑이에요. 산은 우리 경사져 있잖아요. 경사져 있다가 평지가 되면 경사가 완만해지면서 갑자기 퇴적물들이 이제 흘러가는 속도가 느려져가지고 바로 이제 쌓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미끄럼틀 아래에 쌓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끄럼틀이 있으면 그 아래 퇴적물들이 뭐 비가 내리거나 했을 때 빗물에 따라서 쭉 흘러내려가다가 한꺼번에 쌓이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뭐 퇴적물의 크기 구분 안 되고 여러 다양한 퇴적물들이 한꺼번에 쌓일 테고 이 쌓이는 모습이 부채꼴의 모양으로 쌓이게 됩니다. 여기를 우리는 선상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쭉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귀염둥이 호수가 있어요. 물이 고여있는 장소인 거죠. 여기 역시 퇴적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꾸불꾸불 하천이나 그리고 사막도 있어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선생님 사막에 이게 모래 언덕이 사구로 그려놨어요. 포춘 쿠키 아닙니다. 이렇게 사구가 있는 사막이 있는데 여러분 사막에서는 방금 전에 우리 배웠던 퇴적 구조 중에 뭐가 많이 생길까? 그치? 흐름이 있으니까 사층대가 생기는 장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요렇게 우리 5군데 대표적으로 육상 환경이고요. 이번에는 연안 환경 볼게요. 육지와 바다의 중간이고요. 우리 대표적으로 2곳을 볼 겁니다. 자, 먼저 해변이 있습니다. 해변은 뭐냐? 우리가 놀러가는 모래사장이에요. 모래사장. 쫙 우리 바다와 육지 사이에 모래들이 퇴적된 곳을 우리 해변이라고 합니다. 모래가 쫙 깔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야. 여기 삼각주. 여러분 강이 뭐 하천이 꾸불꾸불 이렇게 흘러가다가 걔네 결국에 나중에 바다랑 만나게 되죠. 그럼 보세요. 막 좁은 하천을 이렇게 흐르다가 갑자기 넓은 바다를 만나면 길이 확 넓어지면서 거기서도 역시 퇴적이 일어나게 돼요. 그때 퇴적이 일어난 형태가 대체로 이제 삼각형 모양이다라고 해서 삼각주라고 부르는데 이 삼각주에서 퇴적되는 상황을 한번 그려볼게요. 펜을 꺼내가지고 여기 이 삼각주에서 이런 식으로 여기 강이 하천이 쭉 여기 흐르다가 여기부터 이제 바다입니다. 퇴적이 될 때 퇴적물 중에 좀 크기가 큰 거는 이렇게 가까이에 무거우니까 퇴적이 돼버릴 거고 그 다음에 중간 크기는 그래도 멀리까지 갈 거고요. 작은 크기는 더 멀리 가겠죠. 그래서 얘네가 퇴적이 돼가지고 이렇게 얘는 퇴적이 끝난 거야. 그리고 또 다시 여기 요 바다에 퇴적이 또 돼요. 또 다시 이제 크기가 큼직한 애들 그리고 중간 정도에는 살짝 멀리 가고 그 다음에 또 조그맹이들 이런 식으로 퇴적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퇴적이 된 상황을 보면 색깔을 바꾸자. 색깔을 얼굴이 가렸네. 자, 요 삼각주를 우리가 봤을 때 삼각주에서 연직 위 방향으로 봤을 때 대체로 입자의 크기가 작아진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요런 이유 때문에. 삼각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해양 환경 퇴적 많이 되죠. 자, 우리 해양 환경을 보면 점점점 이제 깊이가 깊어지면서 심해져 바다가 펼쳐지는데 처음에는 되게 경사가 완만하고 얕은 대륙붕이 있어요. 여기서 퇴적 정말 많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미끄럼틀, 경사진 대륙 사면이 있고 대륙 사면의 끝부분 대륙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깊은 바다, 심해적 평원이 쫙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됐죠? 자, 근데 요 대륙붕에는 이제 뭐 크기가 다양한 퇴적물들이 이렇게 걸쳐 있을 수 있어요. 크기가 조그만해, 중간이네, 큼직하네,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갑자기 뭐 지진 같은 어떤 충격이 가해진 거예요. 그럼 대륙붕에 이렇게 위태위태하게 있던 다양한 크기의 퇴적물들이 우르르 쾅쾅 하고 아래로 꽉 쏟아져 내리겠죠. 그때 얼마나 바닷물이 퇴적물 때문에 탁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훅 저탕류라고 불러요. 퇴적환경 표시를 안 했네. 저탕류라고 부릅니다. 저탕류. 그래서 우리는 대륙 사면에서 다양한 크기의 퇴적물들이 한꺼번에 공급되는 저탕류가 있을 수 있고, 그럼 이 저탕류의 결과로 여러분 대륙대에 뭐 생기게? 우리가 아까 앞에서 배웠던 퇴적 구조 중에 뭐 생기게? 맞아요. 다양한 크기의 퇴적물이 한꺼번에 공급이 되면 큰 거 먼저 쌓이고 중간, 그 다음에 작은 거 마지막에 쌓이면서 점이칭리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심해전은 여기는 되게 멀리까지 이동한 거니까 아주 작고 가벼운 퇴적물들이 주로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던 거 여기 사막에 뭐 생긴다고? 사층리. 그리고 대륙대 여기 뭐 생긴다고? 저탕류에 의해서 점유층이 잘 생긴다. 이런 거 포인트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퇴적 환경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아까 퇴적 환경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그냥 마음 편하게 보세요. 우리나라 약간 인터넷으로 여행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화성암에서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성암 지형들을 봤듯이 퇴적암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퇴적암 지형을 볼 겁니다. 여러분 요거를 너무 막 짜증나 이런 거 왜 해 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 전 교육과정에는 아름다운 한반도라고 해서 우리 한반도에 있는 대표적인 지질 명소들을 암기할 게 엄청 많은 단원이 아예 따로 있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살짝 보는 거를 감사하다. 왜 이렇게 줄어들었네 하셔야 돼요. 자, 우리 퇴적 환경 볼 건데 이렇게 나눠볼게요. 고생대 퇴적과 중생대 퇴적, 그리고 신생대 퇴적 대표적인 장소를 볼 겁니다. 여러분 고생대는 우리 한반도가 해수면 아래 잠겨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생대의 퇴적은 대체로 해성 퇴적이에요. 바다 밑에서 퇴적이 됐다는 거고 대표적인 장소를 요거 한 군데만 알아둡시다. 구문소. 구문소. 자, 이거 구문소 사진인데 너무 아름답죠? 이제 네이버에 있는 어떤 블로그에서 이제 허락을 구하고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구문소 꼭 가보고 싶어요. 물이 되게 맑아 보이죠? 그리고 구문소에 가면 이게 고생대 해성, 바다에서 퇴적이 됐기 때문에 고생대 바다에 살던 생물의 화석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이게 구문소에서 발견된 삼엽충의 화석이에요. 삼엽충의 꼬리거든요. 네, 엉덩이 부분. 이런 식으로 삼엽충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구문소. 고생대 구문소. 외우기도 쉽다. 고구마. 고생대 구문소. 고구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중생대. 중생대도 퇴적이 일어났는데 중생대에는 대부분 바다가 아니고 육지 환경에서 퇴적이 된 육성 퇴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중생대 육성 퇴적 환경으로 만들어진 장소가 꽤나 많아요. 자, 우리 그냥 구경할게요. 가볍게. 자, 첫 번째 채석강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채석강 가면 여기 왼쪽에 있는 거 보이죠? 굉장히 차곡차곡 퇴적이 된 거 보입니다. 이런 퇴적 지형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나도 몰랐는데 이거 두 번째 사진 보이세요? 제가 인스타에서 봤었는데 막 여행 스타그램 이런 거에서 봤었는데 이게 한반도 모양의 동굴이에요. 한반도 모양으로 딱 여기 구멍이 뚫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한반도 모양에서 딱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는 건데 이게 채석강에 있는 거래요. 여기를 한번 시간이 되면 꼭 가볼게요. 꼭 가서 인증샷을 찍어 오겠습니다. 여기서 인증샷 찍으면 앞으로 채석강 수업할 때마다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산. 마이산은 말의 귀같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산 두 개가 마치 말의 귀, 쫑긋 말의 귀 같죠? 그래서 마이산이라는 거, 육성 퇴적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덕명리 해안이라는 곳도 중생대 육성 퇴적이고, 이제 시화호라는 곳도 육성 퇴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덕명리 해안이나 아니면 시화호에 가면은 공룡 화석을 발견할 수 있어요. 공룡 화석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시화호에는 이게 이제 공룡 알 화석이에요. 신기하죠? 이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선생님도 여기 있는 데를 거의 가보지 못했어요. 왜냐면 막 밖에 돌아다니는 거를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라서 가보지 못했는데 살짝 반성. 지구과학 선생님이니까 이런 유명한 곳은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마지막은 신생대. 신생대에는 우리 한반도에서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을 때거든요. 그래서 화산 지형들, 뭐 예를 들면 우리 그전에 배웠던 독도라든가 울릉도, 백두산, 한라산 모두 신생대의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화산 쇠설물, 화산재가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그 화산재가 퇴적이 돼서 퇴적 지형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물론 제주도는 화산섬이기 때문에 화산암, 현무암 이런 거 많이 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주도에 퇴적 지형도 있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제주도 수월봉입니다. 자, 제주도 수월봉 가면 여러분 여기 사진 보세요. 굉장히 이제 차곡차곡 쌓여 있는 퇴적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장소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한반도의 퇴적 지형까지 봤어요. 내가 이 제목을 못 바꿨네. 바꿔주세요. 4번 한반도의 퇴적 지형.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 내용까지 해서 오늘 행운의 7강 퇴적암과 퇴적 환경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